네, 이재명 대선 후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했고요. 또 민주당이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도 보수 확장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아마 대통령 당선을 좀 확신하는 것은 아닌지 우선 대변인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결론적으로 사실 역대급 경선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거의 90% 이 내외의 그런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미 집토끼들은 잡은 물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미 집토끼를 잡았다면 이제 산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슬로건이 바로 중도 보수다. 이제 뭐 네.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고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저는 좀 간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가지고 이 이념으로 우클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이것은 관념적인 행동과 메시지에 불과해요. 결과적으로 진짜 이 우클릭을 하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지난 탄핵심판 국면에서 얘기를 했던 그런 52시간제 유연화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상속세를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든지 그런 좀 실질적인 정책 노선에서 좀 이게 관철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책에서 어떤 그런 우클릭을 시도하다가 중도 보수 코스플레이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실천된 게 없고 그 양대 노총에 굴복을 하고 나서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이제 와서는 그냥 조금 그냥 하나마나한 그런 일정과 메시지를 통해서 중도 보수 그냥 행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또 이 정책 그 중도 보수에서 이념 중도 보수로 택가리만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이게 진정성을 보이기가 어려운 행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또한 이게 선거를 앞두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택가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네. 아니 지금 압승이다라고 이제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만한 게 지금 전국 누적 투표율이 89.77%로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 속에서 김대중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을 넘는 그 기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얼미터가 밝힌 그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48.5%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위 자리를 계속해서 놓아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90%를 안 넘기게 잘 맞춘 것 같아요. 90% 넘으면 너무나 좀 욕을 먹을까봐 89.77, 0.23%를 뺐는데 이게 득표율이 그런 거고 투표한 사람들 중에 득표율이 그런 것이고 전체 민주당 당원 중에 투표율이 이렇게 90%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보통 20%대를 유지하다가 호남에 와서는 한 35에서 40%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민주당 당원들 중에 이재명에게 표를 굳이 안 던지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득표율이 90%라 하더라도 이게 전체 민주당 당원 중에 만약에 20%만 투표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18%만 얻어간 거예요. 20%에 90%니까. 전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내심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지난번 대선에서 0.73%로 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중도 우클릭을 좀 과감히 하는 것이고요. 특히 현충원 모욕에 가서 이승만, 박정희 우리 전 대통령들에 대해서 참배를 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게 보통 정치인들이 현충원에 가면 현충원만 참배합니다. 현충원에 가면 전직 대통령들 묘역이 다 있지만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일일이 다 참배하진 않아요. 보통 어떠한 대선 일정이나 정치인이 큰 결심을 하면 그 다음 일정으로 혹은 뭐 당 지도부가 탄생하던가 그 다음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을 첫 일정으로 하는데 대통령 묘역을 일일이 가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이 만약에 어떠한 권력자의 지위가 된 다음에 이러한 행보를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냥 쇼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다시 입 싹 닦을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막상 대통령을 해보니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우클릭했던 게 한미 FTA 추진했고요. 또 이라크 파병을 추진했어요. 그게 이제 본인의 지지층을 제외하면서까지 표를 버리면서까지 추진한 우클릭을 했는데 우클릭을 하려면 본인이 권력자가 된 다음에 해야죠.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클릭하는 거는 쇼다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민주당 경선 자체가 90% 득표를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께서 투표율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원래 호남 경선에 호남에서 1박 2일 정도를 머무르려고 했다가 2박 3일로 일정을 늘렸거든요. 근데 네. 그게 왜 그렇냐? 사실 영남권은 첫날 투표율이 약 40%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첫날 투표율이 20% 초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33%가 포진해 있는 호남에서 네. 이재명 후보를 거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은 이재명이란 사람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밀어줄 정도로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루 무리하게 일정을 늘렸고 거의 대대적으로 투표 장려 운동을 했거든요. 실제 지난 20대 대선 그리고 또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그 77% 이상을 득표를 해서 당대표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막상 호남 지역 투표율은 20%가 채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한테는 상당한 위험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대 몇 이렇게 숫자만 보지만 실제 선거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 사람에게 표를 주느냐 이런 모수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겉보기에는 이제 열성 지지자들로 인해서 뭐 과반 가까운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를 가지고 있고 혹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이게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사실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신용일관 저희 국민의힘이 15% 이상씩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이란 사람은 여론조사상으로 30% 박스권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투표 결과가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이 득표율을 기록한, 그러니까 역대 지지율보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결과가 된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선거라는 건 끝까지 알 수가 없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재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표장까지 나가야 돼? 라고 하는 네. 이 의구심들이 지금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묘욕을 간 게 정말 야비한 게 뭐냐면 지금 살아계신 대통령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분들 찾아가려고 하면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난 이재명 안 만날 거야. 오지 마. 그렇죠. 보기 싫어. 근데 지금 묘욕이라는 거는 지금 이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영혼이 이재명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유족들의 허락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오는 거를 굳이 안 반기실 것 같아요. 지금 누워있다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거 유족들에게 허락을 받고 가야지. 이 묘욕을 간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현충원 참배만 하고 묘욕을 직접 찾아가진 않았던 겁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이 본인이 평소에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내가 매년 갔다. 내가 매년 설날 추석에 매년 가서 성묘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 진정성이 인정돼 이러는 건데 이거 진짜 야비한 정치예요. 진짜 야비한 정치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찾아와가지고 사진 찍는 정치거든요. 이거 이런 짓 앞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